저 배우 활동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책을 읽고 해서 좀 어느 정도 알긴 아는데 네. 원래 연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거는 언제쯤인지 그리고 계기가 된 작품이나 배우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꿈이라는 것이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이제 다가오는 걸 텐데 사실 어떤 한 순간으로 인해서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뭐 꾸며내면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랄까요? 처음에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고 음,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가 뭐 의도치 않게 이제 대학로에 있는 연극 극단에서 음, 작은 스텝 역할을 어떻게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배님들 무대에서 연기하시는 거 보면서 나도 사실 저렇게 좀 앞에서 연기하는 걸 더 해보고 싶은 사람일 것 같다라는 이제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죠. 그게 음, 아마 19살, 20살 요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 전까지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던 학생이었는데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네, 영상원 영화과에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음, 합격 맡아 놓고 이제 자아를 찾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음,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어, 그때부터 조금씩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꿈을 꿨던 것 같고 굳게 마음을 먹은 건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어, 예, 한 22살 뭐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음. 예. 근데 그 전에 에세이 보니까 와이키키 브라더스랑 네. 조금 상관 있나 싶었는데, 이제 와이키키 네. 브라더스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어렴풋이 이런 그러니까 영화 보는 걸 음, 좋아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직업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좀 생겼던 것 같고 처음으로 이제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 전에는 사실 꿈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었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원하시는 직업, 그러니까 부모님의 꿈이 나의 꿈이었었던 거죠. 중학교 어, 때까지는. 부모님의 네. 꿈은 뭐였어요? 뭐 이제 다 똑같죠. 한국은 뭐 이제 의사, 변호사, 뭐 음, 고위직 공무원,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근데 그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영화를 처음 보고 나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집에 와서 나름대로 단편 시나리오 같은 걸 한번 써봤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이제 경기도 학생 오, 문예대전이라는 뭐 꽤 큰 그 당시에 꽤 컸던 음, 이제 학생 백일장 같은 거였는데 거기서 네. 당선이 우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착각한 거죠. 내가 재능이 있구나. 처음 쓰신 건데, 예, 처음 와, 써봤는데 이제 재능이 사실 그게 썼다기보다는 제가 어디 저기저기서 본 것들을 다 일본말로 우라카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표절한 거죠, 표절. 표절한 것들을 막 이렇게 갖다 붙여서 이제 냈더니 그게 당선이 된 거고 어 그래놓고 이제 저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스러워서 방송국 PD가 어, 되고 싶다고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저의 꿈을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에. 음, 근데 부모님도 이제 방송국 PD는 월급을 받는 예, 예. 안정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뭐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제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고등학교 때 이제 선언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지옥 같은 이제 그 부모님과? 모자 관계, 부자 아, 관계가 진짜요? 형성이 됐었죠. 한 3년 동안. 그렇구나. 근데 그 고려대 인문학부에 들어가셨잖아요. 네네. 예. 그때는 그러면 다른 목표가 있으셨던가? 그게 반성국 PD였던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시험을. 어, 한예종 시험을 떨어져서 아, 음, 이제 대학은 가야 되니까. 근데 네. 어쨌든 뭐 공부는 어느 정도 계속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니 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어쨌든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좋은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좀 공부를 해보자 해서 한 100일 정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좋은 다시 대학교를 갈수 볼 있었죠. 생각으로 일단 그렇죠. 우선은 뭐 재수하고 싶진 않았으니까. 음. 그 한예종이라는 학교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공부를 잘한다고 가는 학교가 아니니까 내가 성적을 높이려면은 어떻게든 높일 수 있겠지만 예, 예. 이거는 성적 싸움이 아니잖아요. 내 네. 창의력의 싸움인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절대 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기약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대학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음. 뭐 이제 이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뭐 대학을 가야 돼서 간 대학이 고려대학교냐 하면서 네. 이제 좀 재수 없게 느낄 수 있겠지만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공부 그러셨나 열심히 봐요. 했고.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려대학교에 갔다라는 어떤 하나의 그 뭐라고 하나요? 증명서 같은 게 있으니까 이 다음에 내가 무슨 이제 어디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할 때 조금 더 쉽게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네. 저는 사실 배우님 연기는 던주 윤던주 영화 일본 예. 분이신데 동주 근데 이번에 독자분들한테 네. 그 질문하고 싶은 거를 모집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 때문에 그 배우님 팬이 됐다라는. 일본 분들이요? 진짜 많더라고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돈주라는 영화는 정말 윤돈주 씨는 어느 정도 아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다 알고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아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그 배우님 하신 손문규라는 사람은 저도 몰랐고 그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거의 주연급으로 영화에서도 보이고 되게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거랑 그 배우님의 연기도 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 손문규라는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 같은 걸로 알아보셨거나 하면서 뭐 손문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다라고 이해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고요. 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송몽규라는 인물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고 감독님을 만나서 이제 이분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좀 여쭤봤더니 자료가 별로 없다. 기록이 별로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는 윤동주 평전. 네, 저도 읽었어요. 거기에 한 네. 섹션이 이제 송몽규 선생님에 네. 대한 글로 이루어져 있어서, 엄청 두꺼운. 그 거기에 아마 송몽규 선생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저기 뒤져봐도 송몽규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송몽규라는 사람을 조사하는 것보다 송몽규라는 사람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마르크스 사상이라든지 제가 별로 관심 없었던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왜 공부를 했을까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준비할 때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으니까 그 어떤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로운 것도 있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배우가 재창작을 해낼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잖아요.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 송몽규 선생님을 왜 그렇게 연기해라고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배우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분이 관심을 가졌었던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뭐 그분이 뭐 사셨던 곳에도 한번 가보고, 뭐 묻혀 계신 곳에도 한번 가보고 하면서 그냥 그 연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한 거죠. 너무 기록이 없으니까. 그 설날 연휴쯤에 제가 갔던 것 같다. 근데 연길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이 갔거든요. 그 연길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래서 호텔도 이미 남은 호텔이 없는 거예요. 그 설날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조선족 분들이 연길로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호텔들도 예약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묵을 호텔이 없어요. 그래서 스위트룸에 묵었어요. 그 남아 있는 되게 비싼
스위트룸에 묻고 오. 무리해가지고 그리고 또 연길에서 그 생가를 가려면 무슨 그 우리나라 마을 버스 같이 그쵸. 생긴 그 네. 작은 버스를 타고 꽤 긴 거리를 맞아요. 이동해서 거기서 또 무슨 택시를 타고 생가로 가서 뭐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무서웠죠. 혼자 가셨어요? 혼자 갔죠. 어머. 혼자 막 와. 제가 그때 가서 그 연길이라는 나라 그 아, 지역에 대한 네. 편견이 깨졌는데 아, 사실 그 전에 편견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무서운 동네라는. 왜냐하면 어.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되게 무섭게 표현하잖아요. 그 동네를. 네네. 그래서 막 무섭잖아요. 근데 가봤더니 아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네. 동네구나라는 거를 가봐서 알긴 했는데 그전 너무 무서우니까 택시 잡는 것도 막 무섭고. 근데 어떻게 해도 어렵사리 그 택시 기사님을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막 여기도 데려다 주시고 저기도 데려다 주시고 해서 잘 놀다 왔죠. 한 3박 4일 잘 놀다 우와. 왔어요. 이준익 감독님이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네네네. 알아서 그냥 가셔서. 뭔가 그立교대 앞에서 내가 지금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우와. 저기일 것 같은데라는 판단이 들어서 부랴부랴 막 그 비행기표 그럼 알아보고. 그렇게 준비하면 영감 얻고 막. 사실 그랬는데 영감이랄 걸 받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래요? 굳이 왔다, 굳이 내가 여기 왜 와가지고 돈만 쓰고 그래도 있겠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굳이 내가 좀 너무 그냥 사람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데 한번 기대 보려고 왔는데 얻어가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촬영을 시작하고 나서도 뭐 그렇게 막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거기 갔다 온 그래요? 것이. 근데 마지막 날 그 이제 동주 영화 마지막에 취조 씬 네. 특고 형사랑 예, 예. 막 이렇게 막 제가 막 울면서 막 화내는 그 장면을 이제 마지막 날 찍었는데 그 장면이 제가 정말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 준비할 때도 뭐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어떤 불안함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그 윤동주 송몽규 선생님 그 두 분의 묘가 같은 데 예. 묻혀 있어요. 바로 옆에. 네네. 근데 윤동주 선생님 묘는 화려해요. 아, 유명한 사람이니까 네. 막 그 조문객들도 관광객들도 조문 와서 막 뭐 사탕 같은 것도 놓고 가고 막 꽃도 꽂혀 있고 그런데 옆에 송몽규 선생님 묘는 관리가 안 돼 있어요. 비석 다 벌어져 있고 그때 제가 약간 좀 허탈했거든요. 그 두 묘소를 딱 동시에 앞에 서가지고 바라보는데 결국은 기억되는 사람만이 이것이 대우를 받는구나라는 어떤 약간의 허탈함 같은 게 좀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씬 찍는 날 딱 그 제가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탁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끓어오르는 뭔가 이렇게 좀 감정이 확 끓어오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뭐 제 판단 제 판단이죠. 뭐 근데 저는 이거는 어쨌든 거기까지 그렇게 찾아가서 절을 올린 그냥 후손에게 성도 다른 어떤 그냥 한국의 어떤 한 후손에게 그분이 선물처럼 그 순간에 내 머릿속을 지나가 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거기서 막 연기하기가 되게 억지로 뭔가 해내야 될 것 같은 힘을 막 써서 해야 하는 그렇게 촬영을 마무리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냥 그때 그 장면이 제 가슴 속에 확 들어오니까 뭔가 좀 도와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뭐 출판사 일도 그렇고 뭐 그것 때문에 책도 많이 읽으시는 것 같고 네네네. 그 제가 김혜자 배우님이 쓰신 새해 감사해라는 책을 읽었는데 김혜자 배우님도 독서를 진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신 그게 것 같아요. 또 연기에 많이 도움이 됐다는 식으로 쓰셨는데 배우님은 어떠세요? 연기하는데 책을 읽으셨던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네.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책이라는 걸 읽다 보면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독자인 거잖아요. 네.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공감을 한다거나 뭐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거나 영화로 치면 저는 이제 영화에선 제작을 하는 사람,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이잖아요. 관객이 아니잖아요. 내 영화 한정은, 네. 내가 나온 영화 한정은. 그럼 독자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공감을 하거나 무언가를 얻어내거나 하는 재미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그것들이 비슷한 과정인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독자로서 지금 이 사람이 만든 책을 읽으면서 이런 정보를 얻었고 이런 게 되게 재밌고 전체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공감을 하는구나 독자로서. 네. 그럼 관객한테도 그런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나온 영화를 이제 이분들한테 보여주면. 네. 그렇게 되면 시나리오를 보는 눈 자체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 이거는 좀 훈련이 되다 보면 네. 아, 내가 이 시나리오에서 관객들한테 어떤 정보를 줘야 하는구나, 어떤 감정을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조금 계산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연기는 계산은 네.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능력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어쨌든 영화라는 건 감독이 만드는 거라서 감독이 의도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감독이 만드는 것에 잘 녹아들어주는 것도 저는 배우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우같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가 그냥 자기 영화 만들어 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맞춰주는 것도 저는 배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니면 잠깐 정신 팔려서 다른 거에 정신 팔려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옆에서 가장 그 길을 빨리 다시 잡아줄 수 있는 것도 저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때 배우들이 예를 들어서 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뭐 책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되게 빨리빨리 그때그때 감독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무의식적으로 장착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같은 것이 좀 있거든요. 감독님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여기 어떤 거에 이제 꽂혀 계시면 배우는 알아서 그 감독님과 이 시나리오가 흘러가야 되는 그 의도와 방향성을 알아서 캐치해서 가져야 되는 것들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상상력도 상상력인데 오히려 저는 그 어떤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배우한테 되게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독서가.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오디오북 만드는 일이나 막 책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영화 제작하는 것과 좀 비슷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단편 영화도 감독하셨었고 그 앞으로 영화 제작이나 감독하실 생각도 있으실지 궁금해요. 당장은 없는데요. 특히 감독은 당장에는 연출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단언은 못 하겠습니다.